한 여자의 비명이 궁궐 담장을 넘지 못하고 흩어졌어. 그녀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 왕의 수라상에 독을 탔을까? 아니면 기미를 밖으로 빼돌렸을까? 아니야. 그녀는 그저 발을 헛디뎠을 뿐이야. 아주 찰나의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잃었고 들고 있던 나무통을 엎질렀지. 그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는지,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냄새에 관한 거야. 자, 눈을 감고 500년 전 한양.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경복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 코끝을 스치는 건 매화 향기가 아니야. 비단오 스치는 소리에 속지 마. 화려한 단청 뒤편,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짜 냄새를 맡아봐야 해. 이건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하지만 매일 밤 조선의 심장을 흐르던 가장 더럽고도 가장 치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란다. 내 이름은 덕이라고 해. 궁에 들어올 때 내 꿈은 소박했어. 그저 배불리 쌀밥을 먹고 고향에 있는 경든 어미에게 약값이라도 좀 붙여주는 것. 딱 그거였지. 처음 내가 배정받은 곳은 침방이었어. 고운 비단을 만지고 왕실의 옷을 짓는 곳이니 동기들 모두가 부러워했지. 나는 내 손끝이 야무지다고 믿었고 언젠가는 상궁 마마님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호량하는 꿈도 꿨어. 하지만 그 꿈이 껴지는 데는 딱 사흘이 걸리더라.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은 새벽이었어. 나는 데뷔 전에 요강, 점잖은 말로는 매화틀을 비우러 가는 선배 나인을 따라갔어. 왕족의 배설물은 매화라고 불렀어. 향기로운 꽃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냄새가 꽃향기가 되는 건 아닌데 말이야. 선배는 배가 아프다며 나에게 그 무거운 놋그릇을 잠시 맡겼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흘리면 안 된다. 알겠느냐? 그 말이 저주가 되었을까? 복도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검은 고양이 한 마리에 놀라 나는 그만 매화틀을 놓치고 말았어. 쨍그랑! 놋그릇이 바닥을 구르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붉은 칠을 한 복도 위로 쏟아졌지. 냄새가 확 퍼지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그때 마침 지나가던 제조 상궁의 눈에 띄었고 나는 그 길로 침방에서 쫓겨났어. 네 년이 감히 왕실의 길을 흐트러뜨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저 구석으로 치워라. 그렇게 내가 떨어진 곳이 바로 전연사의 자벽을 돕는 일이었어. 전연사. 이름은 그럴듯하지. 청소와 수리를 담당하는 관청이라지만 실상은 궁궐의 똥오줌을 치우는 곳이었어. 나는 하루아침에 비단을 만지던 손으로 똥지게를 져야 하는 신세가 된 거야.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궁궐의 가장 외진 곳, 북쪽 담장 아래 쓰러져가는 행랑채. 그곳에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어. 썩은 콩 냄새 같기도 하고 시궁창 냄새 같기도 한 그 지독한 냄새. 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국밤을 말아먹고 있다구나. 어이 신참, 멍하니 서서 뭐해? 코막 놀다고 냄새가 안 나나?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가 내게 소리쳤어. 그의 이름은 돌석이었지.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무명옷, 그리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사내. 그는 내 손에 들린 빗자루를 뺏어듯이 가져가더니 똥지게를 가리켰어. 여기선 적에 부시고 똥이 먹물이야. 살고 싶으면 지게부터 져. 그때 나는 몰랐어. 이 냄새나는 사내가 훗날 내 목숨을 구해주고 내가 평생 가슴에 품을 사람이 될 줄은. 그리고 이 더러운 오물 속에 조선을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궁궐의 하루는 왕이 눈을 뜨기 전에 시작된다고들 하지. 하지만 우리 전연사 사람들의 하루는 그보다 훨씬 먼저 귀신도 잠들어 있을 새벽 4시에 시작됐어. 파루가 울리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일어났어. 왜냐고? 해가 뜨고 높으신 분들이 거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투명인간이 되어야 했으니까. 냄새나는 것들은 빛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 꾸물거리지 말고. 감독관의 채찍 같은 고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렸어. 어제 진 지게 자국이 어깨에 시퍼렇게 멍으로 남아있었지. 나는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었어. 남자 인부들은 큰 통을, 나는 작은 통이나 청소도구를 들었지만
그 무게는 내 작은 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어. 경복궁 안에는 화장실이 무려 75개나 넘었어. 상상해봐. 3,000명이 넘는 궁녀, 내시, 관료, 군인들이 매일 쏟아내는 배설물의 양을. 그건 산이었어. 냄새나는 거대한 산. 우리는 조를 나눠서 그 산을 치워야 했어. 내가 맡은 구역은 하급 궁녀들과 무수리들이 쓰는 공용 측간이었어. 문을 열면 훅 끼쳐오는 암모니아 냄새에 눈이 따가울 정도였지. 바닥은 질척거리고 구석에는 쥐들이 도망갔어. 나는 숨을 멈추고 바다지로 퍼내기 시작했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돌이다.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며 퍼내고 또 퍼냈어.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냄새가 아니었어. 바로 튀는 것이었지. 묽은 오물을 퍼서 통에 담을 때 찰랑거리며 내 옷으로, 심지어 얼굴로 튀는 그 차가운 감촉. 처음엔 소스라치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한 달쯤 지나니 무덤덤해지더구나. 그냥 옷소매로 쓱 닦고 다시 일을 했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지. 어느 날 돌석이 아저씨가 내 옆에서 묵묵히 큰 통을 들어 올려 지게에 싣고 있었어. 그의 어깨는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 내가 힘에 부쳐 끙끙대자 그가 슬쩍 내 통을 들어 자기 지게 위에 얹어주었어. 아가, 요령껏 해라. 허리 다 나가면 여기서 쫓겨나. 쫓겨나면 갈 데는 있냐? 그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묘한 온기가 느껴졌어. 아저씨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요? 내가 묻자 돌석이는 씁쓸하게 웃었어. 이빨이 빠진 그 웃음이 어쩐지 슬퍼 보였지. 죄를 지었으니까. 소격이라고 들어봤나? 감옥 가서 썩느니 여기서 똥 푸면서 1년 버티면 죄를 씻어준다니까 온 거지. 근데 말이다. 똥 냄새보다 더 역겨운 게 뭔지 아냐? 사람 냄새야. 배신하고 등쳐먹고 죄는 지들이 짓고 벌은 우리 같은 놈들이 받는 그 세상 냄새 말이다. 그는 누명을 썼다고 했어. 마을 양반집 곡간이 털렸는데 그 집 머슴이었던 그가 범인으로 몰렸다는 거야.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매만 더 맞을 뿐이라 결국 죄를 인정하고 이곳으로 왔다고 했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 이 궁궐바닥에 흐르는 오물보다 더 더러운 건 어쩌면 사람의 욕심일지도 모르겠다고. 여름이 되자 지옥이 따로 없었어. 찌는 듯한 더위에 치까나는 찜통 같았고 구더기가 하얗게 들끓었어. 파리떼가 구름처럼 몰려다녀서 입을 벌리고 말도 할 수 없었지. 실수로 입안에 파리가 들어오면 뱉어내고 헛구역질을 하며 또 똥을 펐어. 왕께서도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나 봐. 어느 날 내시가 와서 전연사 관리들에게 호통을 쳤어. 전하께서 후원에 산책을 다 가셨다가 악취 때문에 환궁하셨다. 네 놈들이 이 일을 어찌하는 게냐? 그날 밤 우리는 횃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바닥을 닦고 또 닦았어. 쑥을 태워 냄새를 없애려 했지만 수십 년 묵은 냄새가 어디 쉽게 사라지겠어. 관리들은 우리를 발길질하며 재촉했고 나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을 기었어. 그때 깨달았어. 왕의 우아한 산책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걸레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렇게 더럽고 천대받는 똥오줌인데 새벽마다 궁궐 뒷문에는 수레들이 줄을 서 있는 거야. 처음엔 그저 갖다 버리는 줄 알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 이복의 최별감, 이번 물건은 상태가 아주 좋아. 수라간 궁녀들이 먹은 거라 기름기가 좔좔 흐른다니까. 전연사의 관리인 최별감이 상인들과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나는 빗자루를 든 채 숨을 죽이고 엿들었지. 하하, 지난번엔 물을 너무 많이 탔던데 농민들이 밭에 뿌려도 효과가 없다고 난리야. 이번엔 진짜 배기로 주시오. 값은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 세상에, 똥을 돈 주고 사고 팔다니. 알고 보니 궁궐에서 나온 인부는 최고의 비료로 쳐준다는 거야. 백성들은 풀뿌리나 먹고 사는데 궁궐 사람들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 배설물조차 영양가가 풍부하다나? 한성부 주변의 농부들은 이 궁궐표 비료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중간에서 전연사 관리들이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야.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어.
인부는 똥을 푸고 관리는 똥을 팔아치우고 그 수익금은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최별감 같은 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었지. 어느 날 돌석이 아저씨가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왔어. 저 나쁜 놈들, 똥물에 물을 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흙까지 섞어서 양을 불려? 농부들이 흉년이라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속여 팔아? 돌석이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어. 비록 누명을 쓰고 잡려 들어왔지만 농사꾼 출신이라 밭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 그는 최별감이 장부를 조작하는 현장을 목격했던 거야. 아저씨, 모른 척해요. 우리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져요. 괜히 밉보였다가 매만 맞아요. 내가 말렸지만 돌석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 덕이야, 똥은 거짓말 안 한다. 먹은 대로 나오고 물인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근데 사람은 거짓말을 해. 내가 억울하게 여기 온 것도 분한데 저놈들이 백성들 등쳐먹는 꼴은 못 보겠다. 그날 밤 사건이 터졌어. 창고에 불이 난 거야. 누군가 횃불을 잘못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고의로 지른 건지 알 수 없었어. 불길은 순식간에 인분 창고를 집어삼켰고 그 와중에 최별감이 소리쳤어. 저놈이다! 저 절름발이 놈이 불을 질렀어! 내가 장부 검사하겠다고 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런 거야! 그가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돌석이 아저씨가 서 있었어. 아저씨는 불을 끄려고 물동이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방화범으로 몰린 거야. 최별감은 자신의 횡령 사실이 드러날까봐 증거인 장부를 태우려고 불을 지르고는 그 죄를 돌석이에게 뒤집어 씌운 게 분명했어. 포졸들이 들이닥쳐 돌석이를 포박했어. 아저씨는 저항하지 않았어.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지. 나는 안 했다. 진짜 안 했다. 그가 끌려가며 남긴 그 힘없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 지독한 냄새나는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는 내가 너무나 미웠어. 돌석이 아저씨가 의금부로 끌려간 후 겨울이 찾아왔어.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지. 북풍이 몰아치면 측간의 오물들은 돌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었어. 우리는 곡괭이를 들고 얼어붙은 똥을 깨야 했어. 깡, 깡, 깡. 얼음 조각이 튀어 얼굴을 때리면 칼로 베인 듯 아팠어. 손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고 발가락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지. 나는 매일 밤 기도를 했어. 돌석이 아저씨가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최별감이 천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어. 최별감은 여전히 배를 두드리며 인분 판돈으로 기생집을 드나들었고 우리네 작업량은 줄어들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임금님께서 경복궁을 다시 크게 짓는다고 하신다. 대원군 대감의 명이 떨어졌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건물을 짓는다던데. 고종임금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으면서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한다는 거였어. 궁궐은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했어. 전국에서 목수와 석공들이 몰려들었고 우리 전연사 자벽비들도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지. 그런데 흥미로운 건 대원군이 위생을 강조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모여 사니 전염병이 돌까 걱정했던 거지.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화장실을 만들라고 지시했어. 물을 흘려보내서 씻어내는 측간을 만들어라.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그 부산물은 거름으로 쓸 수 있게 하라. 이것은 혁명이었어. 나는 공사 현장에서 자비를 도우며 그 과정을 지켜봤어. 성공감 기술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 어떻게 하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똥과 오줌을 분리할까? 그때 감옥에 있던 돌석이 아저씨가 풀려나 공사장에 나타났어. 죄수들을 노역에 동원한 거였지.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 나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감독관의 눈이 무서워 멀리서 눈인사만 나눴어. 돌석이는 농사꾼 출신이라 물길을 잘 알았어. 기술자들이 배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나리, 입수구를 출수구보다 좀 높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낙차를 주면 오물이 자연스럽게 섞여 내려갈 겁니다. 기술자들은 처음엔 천한 죄수가 뭘 아느냐며 무시했지만 방법이 없으니 그의 말대로 해보았어.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 입수구와 출수구의 높이 차이를 80cm 정도 두니 물이 회오리 치며 오물을 섞어 정화조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정화조 안에서는 미생물이 오물을 분해해서 부피를 줄이고 냄새를 없애주었지. 이것이 바로
2021년에 발굴된 150년 전의 최첨단 정화조 화장실이었어. 유럽보다 수십 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지. 이 시스템 덕분에 냄새는 확연히 줄었고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해졌어. 나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돌석이 아저씨와 틈틈이 만났어. 그는 헬쑥해졌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덕야, 이 물기를 봐라. 막히면 썩지만 통하면 깨끗해진다. 세상 일도 그럴 거야. 언젠간 뚫리겠지. 새로운 화장실이 완성되던 날 시연회가 열렸어. 대원군 대감이 직접 행차하신다는 소식에 전연사와 선공감 관리들은 초비상이 걸렸지. 최 별감은 자신의 공인 양 으스대며 다녔어. 이 모든 게 제 지휘 덕분입니다.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살게 했지요. 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 진짜 아이디어를 낸 건 돌석이 아저씨인데. 아저씨는 구석에서 흑투성이 옷을 입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때였어. 대원군이 화장실 구조를 살펴보더니 물었어. 훌륭하구나. 헌데 이 정화조에 쌓인 침전물은 어찌 처리하는가? 최 별감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어. 그는 똥을 팔아먹을 생각만 했지 정화 원리는 전혀 몰랐거든. 그것은 그냥 퍼내서 버리면. 그때 돌석이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어. 포졸들이 막아섰지만 대원군이 손짓으로 제지했지. 대감마님, 소인이 아래요. 이 침전물은 삭고 사가 도끼가 빠진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거름입니다.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 형년든 밭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원군은 흥미롭다는 듯 돌석이를 쳐다봤어. 너는 죄인 복장을 하고 있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돌석이라 하옵니다. 누명을 쓰고 이곳에 잡혀와 노역을 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용기를 냈어. 평생 숨죽여 살던 내가, 냄새나는 그림자로 살던 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거야. 나는 대원군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었어. 대감마님, 저자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최 별감이 인분 판돈을 착복하고 장부를 태운 뒤 죄 없는 돌석이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이 찬물을 찌얹은 듯 조용해졌어. 최 별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 저 미친년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내 품속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어. 불타버린 창고터에서 내가 몰래 주워둔 타담한 장부 조각이었어. 거기엔 최 별감이 뒷돈을 챙긴 기록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었지.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증거입니다. 대원군은 장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서늘한 눈빛으로 최 별감을 노려보았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니놈은 똥보다 더 더러운 놈이로구나. 백성의 고열을 빨고 죄 없는 자를 핍박하다니. 그날 최 별감은 그 자리에서 파면되고 의금부로 끌려갔어. 그리고 돌석이 아저씨는 누명을 벗고 즉시 석방되었지. 공사장에 모인 수많은 인부가 환호성을 질렀어. 그 함성이 마치 막혀있던 물길이 터지는 소리 같았어.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다시 친방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어. 공을 인정받은 거지.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비단옷을 짓는 일보다 지금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 나는 전연사에 남아 새로 지은 화장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어. 물론 여자가 그런 직책을 맡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으니까. 돌석이 아저씨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궁궐에 남았어. 그는 선공감의 정식 일꾼이 되어 궁궐의 배수시설을 관리했어. 우리는 가끔 궁궐 담장 아래서 만나 국밥을 먹었어.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 덕아, 단맛 좋다. 그렇지? 그러게, 꿀맛이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 그 웃음 속에 수많은 계절의 아픔과 기쁨이 녹아 있었지. 세월이 흘러 나는 늙었고 조선도 많이 변했어. 전연사는 없어지고 다른 관청으로 합쳐졌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똥을 치워야 했어. 나는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놓지 않았어. 후배들에게 항상 말했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더러운 걸 치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왕의 건강을 지키고 나라의 흐름을 뚫어주는 거야. 자부심을 가져라. 2021년 사람들이 경복궁 등 속에서 그 화장실 유적을 찾아냈다고 하더구나. 150년 전 우리가 땀 흘려 만든 그 붉은 벽돌과 수로를 보며 사람들이 감탄한다고 해. 조선의 과학기술이라며 칭송한대. 하지만 그 돌 하나하나에 흙 한 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작은 승리의 기억이 스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까? 지금 너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물이 콸콸 내려가는 깨끗한 화장실을 쓰고 있지. 냄새도 없고 파리도 꼬이지 않는 하얀 도자기 변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수백 년 전 추운 겨울날 손이 부르트도록 똥을 퍼나르던 돌석이. 냄새난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묵묵히 바닥을 닦던 나 덕이.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천 면의 전연사 인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야. 오늘 밤 화장실에 가거든 잠시만 생각해줘. 쏴 하고 내려가는 물소리 뒤에 숨어있는 500년 전 그 치열했던 삶의 냄새를. 그리고 기억해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때? 이제 궁궐의 냄새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니? 역사는 왕들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을 바치고 있는 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땀방울이란다. 그 땀 냄새가 나는 참 좋다. 아주 향기로워.